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컴퓨터 시스템 얘기할 때 처음에 훈데르트 바서라는 화가가 화가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그림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잠시 얘기하면요. 이 세 번째 피부라는 그림인데요. 이 화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있으면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가 있죠. 사람의 피부가 있고. 이 첫 번째 피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또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 옷이 두 번째 피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집에 살고 있으면, 도시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이 세 번째 집, 혹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환경이 세 번째 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컴퓨터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여기에 컴퓨터 하드웨어를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피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조를 보면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되려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버스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생각할 때는 이 버스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버스라는 이게 전송로죠. 데이터 전송로예요. 데이터 전송로인데 이 데이터 전송로라는 건 이제 데이터를 오고 가게 하는 길이죠, 길.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 이 데이터 전송로에 디바이스들이, 이런 장치들이, 얘들은 다 장치인데요. 이런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치 중에서 CPU하고 메모리는 특별하다고 그랬죠. 아주 그 둘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을 CPU하고 메모리를 이거를 합쳐서 어디에 있냐면 마더보드라는 데 있다겠죠. 마더보드라는 데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치들은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나머지 장치들을 뭐라고 하냐면 페리페럴이라고 해요. 주변 장치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페리페럴이란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 장치들에 내가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다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끼워서 추가를 하는데 이 끼워서 추가할 때 그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포트라고 한다 그랬죠. 포트는 물리적인 연결점이고요. 물리적 연결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러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그, 콘센트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리적 연결점이고 인터페이스는 그 물리적 핀에 관한 약속이에요. 핀에 관한 규약이나 약속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물리적인 것은 포트, 그 다음에 규약은 그 약속은 그거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DVI 디지털 비디오 인터페이스죠. DVI 할 때 AI 인터페이스죠. HDMI, HDMI,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포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I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딱 플러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별한 게 요즘 많이 쓰는 게 USB가 있죠. USB도 이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건데요. 여기 뭐 키보드나 마우스도 역시 시리얼이 많은데 USB는 시리얼이라는 것에 좀 강점이 있어요. 시리얼은 직렬이죠, 직렬.
직렬이기 때문에 전송할 때 한 비트씩만 가요. 원 비트만 가는 게 직렬이에요. 반면에 여기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보통 병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병렬, 패럴렐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 비트가 가는 거죠. n 비트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버스에는 한 번에 몇 비트가 가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몇 비트 가냐에 따라서 그거를 버스의 너비, width라고 합니다. 버스의 너비는 보통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트는 그 전에 바이너리 디지트 약자라고 했었죠. 여기 보면 바이너리 디지트에서 BI, 바이너리의 바이하고 디지트의 I, T를 가지고 비트라고 한 것 같아요. 저 가르쳐 주신 옛날에 이미 작고 하신 분인데 오영환 교수님은 이걸 가지고 이 바이너리 디지트의 비트가 BI하고 T냐 아니면 B하고 IT냐 이걸 가지고 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너리라는 게 바이가 원래 둘이라는 의미니까 이거를 가져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스템의 about을 보시면 이건 지금 윈도우스 11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64bit operating system 이렇게 돼 있죠. 이 64bit이라는 것이 바로 버스의 너비다. 버스의 너비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서 자체도 한 번에 64bit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64 based processo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CPU가 되게 빠르거든요. 이 빠른 거 나오죠. 2.5 GHz. CPU하고 메모리에 이 전송이 되게 중요한데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 한 번에 64비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쓸 때도 64비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의 너비에 따라서 32빗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64빗 컴퓨터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뭐 거의 안 부르는데 예전에 요게 인기 있었던 게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할 때 한참 얘기인데요. 그때 32비트 컴퓨터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수행되느냐?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하는 대상은 원래 스토리지에 있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스토리지, 스토리지에 있는데 어, 스토리지의 파일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파일 형태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들의 나열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버스를 통해서 스토리지가 버스에 연결돼 있죠.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 갖다 줍니다. 메모리에 파일에 있는 내용이 써져요. 그래서 여기 얘 파일에 대한 거야 하고서 거기에 명령어들이 이렇게 쫙 나열돼 있겠죠. 이런 것들이 써집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을 로드 한다고요. 로드, 적재한다고요. 로드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적재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CPU는 어떻게 하냐면 적재가 일어나고 CPU에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PC라는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인데 이거를 뭐 X86 아키텍처에서는 IP라고도 불러요. 인스트럭션 포인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PC라는 놈이 메모리에 어느 주소를 내가 지금 수행해야 되는지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걸 저장하고 있어요. 자, 그걸 저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PC 이렇게 PC에 저장되는 것까지가 이제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fetch, decode, execute 사이클 하는데 PC가 가리키는 이 명령어 있죠? 이 명령어를 instruction register라는 게 있어요. IR이라는 게 있는데 이 IR에다가 적재합니다. 여기다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여기 이거는 레지스터들이죠. CPU에 컨트롤 유닛도 있다 그랬죠. 컨트롤 유닛이 IR의 비트를 보고 이게 뭐 하는 명령이구나 해석을 해요. IR에 이걸 보고서 이제 컨트롤 유닛이 해석을 하죠. 그걸 이제 디코드라고 합니다.
아까 PC가 가리키는 것을 IL로 가져오는 걸 fetch라고 하고요. fetch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CU가 이걸 디코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execute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ALU라고 썼죠. ALU. 계산하는 놈이죠. arithmetic logic unit인데 계산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CU가 해석한 걸 ALU가 수행합니다. CU의 해석한 거에 따라서 ALU가 수행해요. 그게 execute죠. 그래서 fetch를 인출이라고 하는데 인출. 디코드는 해석, execute는 수행인데 그래서 이거를 인출, 해석, 수행 주기라고 하고요. 수행 사이클이니까 주기라고 하고 그냥 간단히 이거를 머신 사이클이라고 해요. 머신 주기. 그러니까 머신 사이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머신 사이클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 CPU라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아까 2.5GHz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대략 뭐냐면 2.5GHz라는 건 뭐냐면 2.5기가계의 명령어를 1초에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대략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2.5라면은 2500의 메가헤르츠잖아요. 메가헤르츠고 대략. 그 다음에 이거는 2500000 킬로헤르츠잖아요. 킬로헤르츠고 대략. 이거는 또 대략 얼마냐면 2500까지 하고 이렇게 찍나요? 000 찍고 000 헬츠죠. 그렇죠? 킬로헬츠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2억 5천 개의 2억 5천 개의 명령어를 1초에 수행하는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U가 계산하는 이 명령어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메모리는 느리거든요. 얘는 느림보고요. 얘는 빠르게 수행하는 애예요. 얘는 엄청 우리 빠른 사람을 옛날에 촉새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림보명하고 이 CPU 사이에 되게 통행이 빈번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CPU는 무지무지하게 빠른데 비해서 얘는 되게 느리죠. 램은 되게 느리죠. 그래서 마치 병을 거꾸로 해놓고 여기다 쏟아붓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되게 분주해진다는 거죠. 그런 분주해지는 현상, 그런 분주해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분주해지는 통신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폰노이만 버틀렉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폰 노이만은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이 사람은 초기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초기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 중에서 어떤 컴퓨터냐면 수행할 명령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컴퓨터. 수행할 명령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컴퓨터거든요. 저장하여 하는 컴퓨터. 이런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뭐가 대단한가 싶은데 초기에는 수행할 명령어대로 사람들이 와이어링을 바꿨어요. 계속 와이어를 바꿔가면서 수행했거든요. 실제로 그 회로를 바꿨어요. 회로를 바꾸면서 수행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명령어를 읽어와서 그걸 해석해서 수행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볼 때 이 컴퓨터는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인데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 아키텍처를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아키텍처를 처음 제시한 그런 학자가 폰 노이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 계산을 빨리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만들어 놓고 이제 나보다 계산을 빨리 하는 기계가 세상에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요 수행할 컴퓨터를 이제 명령어를 계속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가 되게 분주해지겠죠. 이걸 마치 이제 병을 지금 거꾸로 해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폰 노이만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 프로그램 수행되는 방식을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